안녕하세요. 10주차 총이치 기공학 나부이치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할 박진영입니다. 네, 우선 10주차, 9주차까지는 나부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공치 배열, 치은 형성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의 구강에 들어가서 이 나부이치가 이 상태대로 그대로 레진 위치, 완전한 총위치가 되기 위해서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환자가 오케이를 하면 이제 그 나브이치 상태에서 이제 그 왁스를 레진으로 바꾸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나브이치 매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공들여온 나브이치를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나브이치 상태를 똑같이 복제를 해내는 게 나브이치 메몰의 가장 큰 목적이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비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나브이치의 메몰은요,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이 모두 다 끝난 그 임시 형태잖아요. 왁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착탈을 할 수가 없고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환자가 그 의치를 끼울 수가 없어서 단단한 레진으로 왁스를 레진으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나브이치를 함 속에 넣고 석고를 부어서 경화시키고 선택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 삭제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에 대해서 매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서 분리가 쉽게 변형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메몰의 목적은요.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형성하는데요. 네, 여기 사진처럼 1차 메몰 시에 나브이치를 석고, 그 플라스크 함에다가 석고를 넣어서 언더컷이 없게 메모를 해주고요. 그리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여러 가지 레진을 석고를 또 다시 2차, 3차 채워줘서 함에서 한쪽은 이렇게 인공치가 들어갈 수 있는 함을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의치상 잇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음영을 각각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그 음영에 맞춰서 단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가 아닌 최종으로 단단한 의치가 될 수 있는 레진을 전입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몰 전 준비를 먼저 할 건데요. 우선 교환면 인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 레진상에서 레진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성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레진과 그 열에 대한 위치상의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를 최소한으로 해주고 처음 상태, 나브이치 상태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선택 삭제라던가 이런 기본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처음 교환면 인기를 나브이치 상태의 교환면 인기를 해줄 겁니다. 교합기 하부에 리마운팅 지그를 고정을 시키고요. 모형 지지대 위에서 교환면 인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석고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줍니다. 왁스로 틀을 만들어주고 교환면 상하게 이제
그 리마운팅 할 수 있는 모델의 교환면이 모두 다 감싸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박스 테두리를 만들어 전치부, 구치부 모두 1mm 정도가 석고, 경석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를 만들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나중에 레진상 위치로 교체가 되고 나서 이 마운팅을 해서 교환면에 정확히 인기를 시켜봤을 때 맞을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한데, 이때는 절취유도본과 절취유도판에 정확하게 접촉이 되어 있고 치아가 1mm 정도 석고에 묻혀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석고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분의 언더컷이라던가 아니면 과잉의 레진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교환면의 인기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교합기에서 나불치 모형을 이제는 분리를 할 건데요. 나불치 모형은 이미 이제 인공치 배열이라던가 시연 형성을 위해서 교합기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을 하기 전에 저희가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을 해서 레진 일치를 만든 다음에 다시 선택 삭제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덱스, 네거티브 인덱스와 이제 교합기에는 포지티브 인덱스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인덱스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선택 삭제 시에 다시 교합기에 재부착을 했을 때 다시 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더컷이 없게 다시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합기로부터 상악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부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스파츌러를 넣고 가볍게 고무망치로 두들기면 교합기에 있는 포지티브 인덱스와 그 모델에 있는 네거티브 인덱스가 분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리마운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을 준비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메모를 할 겁니다. 함은 나불치를 메모하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중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고요. 이전에 함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함은 상함과 하함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상함에 뚜껑이 있고 여기 안쪽에 동그랗게 디스크가 있어서 나중에 석고 모형을 레진으로 만든 다음에 분리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일치 제작하기 전에 함 속에다가 미리 나위치를 넣어보고요. 이 공간들 6mm 높이가 함 속에서 6mm가 나오는지 이 안쪽에서 그 함의 그 겉부분과 테두리 부분과 모델의 나브이치 상의 거리가 충분한지를 미리 넣어보고 공간을 측정을 해보아야 오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메몰 방법으로 이제 메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의 구성입니다. 함의 구성은 플라스크 커버 그 뚜껑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여기 하함에 들어갈 동그란 구멍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델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석고가 완성이 되고 나서 함에서 석고를 분리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함과 하함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상함은 상항용 함은 플랫합니다. 교환면 자체가 전치부와 구치부가 플랫할 수 있도록 상항용 함이 있고요. 하항용 함은 레트로몰라 패드가 약간의 이렇게 구용기가 스마일 라인으로 전치부에서부터 구치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모양에 맞춰서 약간 높이가 그 구치부 쪽이 좀 높은 스마일 라인을 형성을 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함과 상악함과 하악함의 이제 내부를 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한 3mm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 석고 모형을 메모를 할 때 고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납의치가 변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메몰 전에 3mm가 정도 되는 3mm가 두 테두리 안에서 이제 공간이 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상함과 하함을 겹쳤을 때 높이가 6mm 정도가 나오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플라스크 안에 상함과 플라스크 하함이 메탈 투 메탈로 정확하게 오차 없이 적합을 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준비된 함에 이제 함과 나불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체크를 하고요. 나불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 6mm 정도 되는지 간격이 3mm 정도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리 사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석고 부으면서 오차가 생기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레진상 총리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완벽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6mm 정도 여유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네, 이제는 모형에 물을 흡수시킵니다. 메몰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에 메몰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에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을 하면 모형으로부터 습기를 자꾸 뺏어와서 탈수를 시키고요. 그리고 크기 조절 위해서 모형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형 자체에서 습기를 가지고 있고 석고 매몰제에도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모형상에도 오차가 생기고 매몰제인 석고에도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오차들이 쌓여서 나중에 삭제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부피나 이런 것들의 크기 여러 가지의 오차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소한 방지를 해주고요. 모델상의 석고의 단단함, 이런 경고성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작업이고 5분 정도 물속에 침수시켜서 모델 자체가 촉촉하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네, 분리제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은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발라줘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의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의 바세린 등의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서 나중에 교합기에 재부착, 리마운팅을 할 때 그때 이제 용이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해줍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메몰제가 그 작업 모양에 붙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바세린, 레진 분리제 혹은 이런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들로 이제 섬세하게 붙여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분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분리제 발라줍니다. 분리제 도포는요, 한 내면에도 분리제를 발라주어야 하는데요. 한 내면에 바세린 같은 경우 아주 얇게 발라서 두껍지 않게 왁스 워시가 될 때 흘러가서 또 그 틈을 만들어주지 않게 아주 얇게 발라주도록 합니다. 네. 내면에도 발라주고 나브이치 메모를 합니다. 네, 중요한 이제 1단계부터 들어갈 거고요. 1단계에는 보통 석고를 혼합해서 하암에 반쯤 채우고 모형의 기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다음에 잘 적합이 될 수 있도록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3mm 정도 어느 위치에 놓을지 아까 체크를 했죠. 거기에 맞춰서 나비치를 넣어주고요.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니치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점점점 눌러주도록 합니다. 네, 이때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나브이치가 부착된 니치의 하함의 높이는 1단계 메몰 후에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경우에 물로 손가락에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쭉 깨끗하게 닦아줘서 언더컷이 없도록 매끈하게 손질을 해줘야 언더컷이 없고 2차 메모를 할 때 2차 메모를 해서 모형을 이제 분리할 때 이제 모형의 파절을 막을 수가 있고요. 상악 같은 경우는 순측의 전정 부위가 자체가 언더컷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아예 함 속에 메모를 할 때 약간 후방부, 전치부 쪽이 아닌 구치부 쪽 후방부가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전방부를 살짝 들어 올려서 메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악 모형의 3단계 메모를 하는 과정의 모형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메모를 해주고요. 그 이유는 우선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이 모형, 보더가 있는 이 모형하고 나불치 있는 인공치가 매립되어 있는 모형을 정확하게 두 가지 모형으로 상함과 하함으로 나누어서 분리를 하기 위함이고요. 그렇게 분리를 해야 이 안에 인공치 있는 이 안에 왁스 대신 레진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메몰하는 과정 중에 석고를 똑같이 초경 석고를 쓸 수 있는데 왜 그냥 보통 석고랑 초경 석고를 섞어서 쓰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책에서는 우선은 똑같이 병석고를 써도 되지만 재료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처음에는 메모상에는 그냥 보통 석고를 쓰고 인공치가 아무래도 단단하게 석고 내에 메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단계에서 초경 석고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상악은 메모를 하는 걸 봤고요. 하악 모형은 구호용기, 레트로몰라 패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하악에서는 언더컷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석고로 채워서 블럭아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석고가 굳어지고 나면 손가락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매끈하게 잘 언더컷 없이 블럭아웃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불치의 메모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우선 1차에 보통 석고가 이제 굳고 나면 이제 2차 메모를 하는 단계를 준비를 하는데요. 나불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인 감소제를 붓으로 이제 메모제 접촉되는 부분, 왁스가 접촉되는 부분, 석고가 접촉되는 부분에 치밀하게 모두 다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얇게 기포가 발생되지 않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암과 하암이 메탈 투 메탈로 만나는지 이 테두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어서 이 테두리에도 레진 분리제를 왁스 클리너를 발라주도록 합니다. 분리제를 발라주고요. 꼼꼼하게 발라준 후에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이제 석고, 이제 하암에 상암을 올렸죠. 올리고 나서 이제 석고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경석고를 손가락으로 제거해 주기 전에 우선은 2차 메모를 하기 전에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붓으로 발라줄 수도 있고요. 이전에 교수님이 이 총 과정을 보여주실 때는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발라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치간 사이나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암암 테두리에 반드시 메탈 투 메탈로 컨택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상암 내부에 주입할 치아의 교환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만들어주고 다시 인공치아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서 교환면과 절단 부위가 노출을 시켜 인공치아 함 속의 엣지 방향, 상방향으로 경사지도 석고면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3차 메모를 하기 전에 요 뒤에 후형 부위, 국의 후형 부위에 약간의 언더컷을 만들어줘서 3차 메모 시에는 약간의 석고와 석고끼리의 언더컷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이제 상암과 하암을 분리했을 때 2차와 3차의 석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석고가 경화가 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로 제거하고 3단계 메모를 하기 위해서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분리제를 도포를 합니다. 이제 3단계 메모리인데요. 3단계 메모는 경석고를 혼합해서 상암과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완전히 채워주는 이유는 이 경석고에 아까 노출시켜줬던 교환면과 절단면이 이 경석고에 묻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할 수 있고 인공치 레진 전입을 하면서 이제 함분리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인공치아가 탈락하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석고를 붓고 나서 주입하고 난 다음 뚜껑을 닫은 다음에 넘쳐나오는 석고 양을 보고 나서 그래야 안쪽에는 공간 없이 석고가 꽉 채워졌구나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넘쳐나는
틈 사이 구멍으로 넘쳐나는 석고를 확인하여 깨끗하게 이제 닦아주고, 뚜껑이 넘쳐나는 경석고를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 클램프에 넣고 경석고의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메탈 투 메탈이 되는지 확인하고 경화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압력을 가한 상태로 묶어둡니다. 네, 여기 함을 2개를 같이 세트로 묶어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몰의 과정을 다 봤고요. 지금 아직 나블치까지는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매몰 과정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하나 단계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미리 다음 단계 전에 미리 이 단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오차나 이런 실수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초보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리 전 단계에서 앞으로 나갈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당황하고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가면서 총위치를 한번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차 총위치 기공학 납위치 매몰에 대해서 발표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바쁘신 와중에도 준비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말고사 전까지 총위치를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